최근 BTS, 오징어 게임, 한글 등 최근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에서 놀라운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해외 언론들은 한국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등 지금은 한국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에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즈에서 발표한 기사에서 한류의 성공 요인을 한국인들 특유의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정신이라는 새로운 분석글을 내놓으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11월 3일 BTS부터 오징어 게임까지 한국은 어떻게 문학의 거물이 됐나?는 제목의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즈 기사에서는 한국의 영화와 TV 드라마, 아이돌 그룹이 세계를 제패하기까지 한국의 감독들과 제작자들이 미국 할리우드 등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허브를 장기간 연구하고 한국적 감각을 덧입히는 인고의 시간을 거쳤다. 그 결과 넷플릭스와 유튜브처럼 공간적 장애가 없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한국은 서방 문화의 소비자에서 대중문화 거인 및 주요 문화 수출국이 될 수 있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영화 기생충이 외국어 영화로는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으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전 세계의 최고의 밴드는 아니더라도 분명 최고의 밴드들 중 하나가 된 BTS도 있다. 넷플릭스는 최근 몇 년 사이에 80편에 달하는 한국 영화와 TV 드라마를 소개했으며 지난 2일 현재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10개의 TV 드라마 가운데 3편이 한국 드라마이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이 전쟁, 독재, 민주화 및 급속한 경제 성장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면서 한국의 제작자들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민하게 파고들었다며 이는 소득 불평등, 절망, 계급 갈등과 같은 일반인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문제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라인으로 발현됐다고 하며 역경을 통해 일어서는 한국의 모습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위기 극복 DNA를 통해서 놀라운 창조력이 나왔다며 이를 통해 전 세계를 정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의 위기 극복 DNA가 제시된 건 이 기사가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이미 2020년 6월 프랑스 최대은행 BNP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분석글에서 한국인들의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정신에 대해 한국은 1960년대의 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에서 이제는 G20의 회원으로서 전 세계 11등의 경제력을 갖춘 강대국이 되었다. 한국은 힘든 시기일 때마다 딛고 일어섰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어할 때 유일하게 한국만이 문화적 힘을 보여주며 전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런 한국의 위기 극복 능력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정신은 한국을 강대국으로 만들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언론사 블룸버그에서도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국제적으로 모든 나라가 침체기를 겪었지만 한국의 주가는 오히려 더 올랐다라고 한국의 뛰어남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언론사들은 한국의 문화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닌 많은 악조건 속에서도 계속 발전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해외 언론 사이트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에서는 이 한류 현상에 대해 한국은 되고 일본과 중국은 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그저 한순간의 문화적 혁신이 아닌 20년에 걸쳐 노력해온 결과다라고 하면서 1990년대에도 한국의 문화는 앞서 있었지만 그때는 세계적 인기의 장벽이 너무 높았다. 숫자로 인기를 입증해야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시대였는데 한국의 인구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작아 보였다. 유튜브와 넷플릭스라는 세계적인 플랫폼이 나오기 시작하자 한국에 앞서 있었던 문화가 무대를 얻었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게 한국과 일본, 중국과의 차이다. 중국은 세계와 단절했고 일본은 국외보다 국내에서의 성공을 더 중요시했지만 한국은 수출이 1등이었다. 일본의 전성기는 비디오 카세트 시대였다. 한국의 전성기는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시대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국이 더 대단하다라며 한국이 어떻게 중국과 일본이 하지 못한 것을 이뤄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뉴스 사이트 USA 투데이에서도 1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BTS의 노래를 듣거나 오징어 게임의 달고나를 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다. 생각해보면 한국은 언제나 국제적 영향력이 있었다. 세계가 통합되기 전에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문화 교류의 상징이었고 지금은 서양과 동양의 문화 교류의 상징이다. 몇 년 동안 세계에서는 겨우 겉만 긁고 있었던 심도 있는 미디어를 통한 사회 비판을 한국은 너무 완벽하게 해나가고 있다. 한국의 문화는 세계에서 두 발자국은 앞서 나가 있다며 한류의 전 세계적 성공이 어느 정도는 예견돼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각광을 받으면서 이젠 한글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에마뉘엘 마크롱 한국과 깐부인 프랑스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을 마치고 난 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회담 사진과 함께 양국의 협력을 다짐하는 글을 한글로 올려놔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는 인도 태평양이 안정과 번영의 공간으로 유지되도록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아갈 것입니다. 기후 대응, 생물 다양성 보존, 디지털 분야에서 양국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물론 해외의 지도자가 한글을 쓴 건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함께하면 성공합니다라고 취임 축하 글을 올리기도 했으며,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도 2018년 4월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한반도 양국관계의 발전 및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역사적 만남을 응원하며 본 과정이 성공적으로 지속되기를 기원한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전문가 지식인인 쿼라에서는 왜 한국의 문화는 유명할까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이 달리기도 했는데요. 서양과 많은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조금 달라서 그런 것 같아. 한국은 우리들에게 일본과 중국보다 평가가 월등히 좋지. 그리고 미국의 애플 같은 회사가 거의 100% 한국의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어서 그렇기도 해. 한국은 주요 타겟층을 잘 잡을 줄 알아. 누가 무엇을 좋아하고 뭘 많이 보는지 파악하는 데 뛰어나지. 그리고 무언가를 만들 때 하나가 아닌 전체에 집중하기도 해. 그래서 한국이 할리우드보다 좋은 것 같아. 한국이 바로 옆에 있는 중국과 일본에게 밀려 과소평가된 지 꽤 오래됐어. 이제 전 세계로 나올 기회가 생기니까 미국까지 이기고 있지.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높은 위상을 자랑하게 되었고, 전 세계는 한국을 부러워하며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놀이의 원조가 일본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5일 열등감을 표출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 쇼타로 지국장은 지난달 29일 게임 중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일본의 달마상이 넘어졌다 해서 유래한 것이고, 딱지치기, 구슬치기, 달고나 뽑기 등도 모두 일본인에게 익숙한 놀이라고 칼럼에 썼습니다. 서경덕 교수는 좋다. 이러한 주장들이 다 맞는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러한 놀이 문화를 기발한 드라마 콘텐츠로 제작해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건 바로 한국인이라며, 세계인들은 무궁화꽃을 기억하지 달마상을 기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오징어 게임이 잘 된 것이 부러워 한국에 대한 열등감을 표출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쇼타로 지국장은 일제강점기 때 놀이 문화를 전파했다는 주장은 하면서 당시 일본이 벌인 역사적 만행에 대해서는 늘 침묵하고 있으니 참으로 비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 교수는 일본 언론은 예나 지금이나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게 두려운가 보다라며, 이럴수록 우리는 더 겸손하게 세계인들과 소통하며 더 나은 콘텐츠 개발을 주력해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때 일본의 문화는 동양을 대표하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지만, 이제 한국의 문화는 일본을 압도하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높은 위상을 자랑하게 되었고, 전 세계는 한국을 부러워하며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성공으로 이끌어준 한국인들의 대단한 민족성을 극적여본 극적인이었습니다.